일본 사람들이 그 썼던 익산의 시사 그 기초를 좀 바꾸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 기후인문학 연구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이제 조성환 교수님이 공부한 그 철학은 그 노자 쪽의 그 자연이었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자연은 뭐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루카치가 이야기하는 그 사회적 담론 속에서의 자연 뭐 그런 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지금 굉장히 졸리고 그런데요. 그러면 답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 만경강에 나가자. 뭐 그게 저의 그 인문학적보다도 문학적 그 저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익산 일이라고 돼 있는 데가 칭다오나 상하이나 제주도나 또 위로 올라가면 서울, 평양, 후쿠오카 어디에도 그 중심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 부분에서는 나아가서 숲과 절을 짓자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렇게 했던 그 그림보다도 더 좀 당황스럽게 그 전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전 버전이 나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새 버전은요. 지금 여기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 홀이 여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여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아주 시커먼 그 진흙 뻘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기수지역이었다라는 거죠.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공간에 이 물길이 황등호의 그 물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넘겨. 예,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를 또 어떤 분들은 그 황등호의 그 이렇게 수원이라고 말씀까지도 하시고 그런데요. 저는 그 이 학교를 다니기 싫었어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이리에 깡패가 많다 그런 얘기를 연세 드신 분들은 들었을 건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럽니까라고 물어보면 시내를 관통하는 수원이 없다고 그래요. 뭐 서울은 그 이렇게 한강이, 전주는 전주천이, 뭐 세계의 모든 도시가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사실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수를 만들어서 이 원광대 학생들의 정서적인데 되게 이바지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바탕에서 말씀을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렇게 저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익산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 북서쪽으로 보이는 곳은 금강이고 아래쪽으로 보이는 것은 만경강하고 서해하고 있다 있죠. 여기서 저는 그 우리 엄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엄마가 지금 88세인데 엄마랑 이렇게 야외를 나가서 이렇게 서해 바다든 동해 바다든 가면 야 강이 참 좋다 하고, 박정희가 우리나라 강 한일회담 때 다 팔아먹었대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엄마의 머릿속의 개념은 강과 바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다 따로 강 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익산은 만경강과 금강이라는 바다가 함께 하는 그 공간이었는데, 근대화되면서 우리는 강을 다 발로 차고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사는 모현동 오래산 형아들은요, 우물물 강간하다 그러고 오산초등학교 그 밑에는 그
이렇게 대나무 발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 간기를 이렇게 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찍은 우리 동네의 그 익산의 그런 사진인데요. 평지도 많고, 그래서 저 사실은 그 박사 과정을 들어갈 때 왜 이리 사람들은 깡패가 많은가 그걸 밝혀내려고 했는데, 여기 그 기타지마 선생님도 계시고 하신데, 저는 그것을 그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경험과 활동 속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배체제 같은 걸 쉽게 이렇게 순응하고 그러지만, 이쪽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떠버리면 되잖아요. 욕하고 그리고 뭐 내가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데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도시의 이렇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은 사실은 이제 거점이면서도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기도 쉽고 나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 않은 동네라는 것은 저만 아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빨간 글씨로 미륵을 뒤에 두고 앞에 넓은 들, 손인범 선생님, 저게 무슨 얘기죠? 저게 이리고등학교 교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리고등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그걸 모르시면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리라는 도시와 익산이 합쳐졌는데, 이리 사람들의 세계관은 높은 산은 배산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이 없고 이게 농고방죽이나 그 정도가 세계관 속에 있었는데, 도시가 통합되면서 미륵산이 이제 우리의 주산이 됐고, 만경강과 그 금강이 이제 우리의 강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 나스메 소세키라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비틀어서 뽑았는데, 그러니까 나스메 소세키 선생님은 요즘 사람들은 돌에서 부처님을 꺼낼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멋진 말이죠. 근데 우리 익산 사람들은 저렇게 돌에서 우아한 탑을 꺼낸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내면화된 그런 삶의 패턴들을 제가 이렇게 눈에 들여다보면은, 익산에서 오래도록 국화축제를 해요. 막 정읍에서 100만 송이 축제하면 익산은 1000만 송이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익산 사람들이 그 보고 같은 걸 많이 먹어요. 복탕. 이게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면화돼서 제 몸에도 저도 복탕이 좋은데, 이게 야마구치 쪽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국화 키우는 기술 같은 것도 오래도록 축적이 돼서 그런 것이지, 뭐 일본의 국화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동네의 그 근대화기에 일본 사람들의 영향이 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게 그 빨간 참면 밑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제가 다 가서 좀 봐야겠습니다. 예, 좀 이쪽에 서서 얘기를. 멋있는 말이네요.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서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일본이 기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때 여기 이 도시에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그 추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간장이 얼 정도 추위였다고, 그러면서도 걱정하지 마라, 사만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일본 사람들 책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일본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옛날 신광교회의 저 나무는 딱 100년 만에 죽었고, 37년도에 1937에 심어졌던 흥왕초등학교 나무도 저게 다 일본 사람들의 이렇게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의 흔적이 정말 자연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강의 흔적이 그렇고 우리가 수로의 흔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제가 이리서 왔다고 그러면은 너 일이 깡패구만 그런 얘기,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웃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강공원 선생님이랑은 막 데이터를 많이 저기를 하는데 저는 데이터보다 이런 정서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익산의 이렇게 티맵 방문에서는 익산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말 통화량은 웅포 관광지 쪽이 많다고, 그건 이제 KT 정보를 통해서 제가 들은 거고요. 그래서 익산 철도를 가지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익산 사람들이 강에 대한 거나 철도에 대한 거나 이게 굉장히 소중한데, 되게 효용과 기능 그리고 형태, 1번은 이제 형태, 기능, 효용 그런 것만 생각하지 사랑이 없어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키스 앤 라이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또 열차를 태워서 보내는 마음의 정서, 그런 것은 굉장히 좀 부족한 동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이 없어요. 좀 많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스며드는 도시, 갑오동학 때 뿔뿔이들 흩어져서 3.1운동 때 폭발 한번 하고 다시 또 어딘가로 스며들어서 어디로 갔는가 모르는 좀 그런 도시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사진이 저는 20세기 초반에 익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생각. 되게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게 이 대하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선인들하고 일본인들이 함께 이렇게 시찰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이제 기차라는 근대화된 물건과 그 다음에 이제 이리 농림학교 학생들의 사진인데, 저런 에너지가 과연 이렇게 좀 녹아들었겠죠.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조성환 선생님에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아까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래쪽은 장전마을 사진이고 위쪽은 익산역 사진이고 그러잖아요. 폭발 사고 때. 그래서 익산이 폭발 사고 때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장전마을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태제로 가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동백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사삼을 매듭짓고, 그리고 또 한강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익산도 앞으로 누군가가 좀 더 큰 소설가 시인이 나와서 일본 사람들의 삶과 망경강과 이리의 철도와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으로 될 때 좀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익산이 안전의 태제로 가기 위해서 여기 정치인들도 계신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현실은 어떠냐면은, 일이 여기서 딱 익산역에서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보청기 광고가 엄청나게 크게 저렇게 붙어 있어요. 스타벅스가 없어요. 익산역이 30만이고 호남에서 제일 큰 역인데도, 그러니까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실용적인 가치관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과연 영성으로 갈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학교가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이 저는 월드컵 경기장 가기도 좋고 기차 타기도 좋고 저는 좋습니다. 원광대학 병원도 있고. 동서남북 해서 이제 저 사실은 이 주제를 놓고 익산 밖에서 익산을 보려고 물리적으로 충청도에 가서 보고, 익산을 잘 보려면 우석대 23층 완주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서쪽으로 익산이 보이고 미륵산에 가면 남쪽으로 보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도 되게 좋다고, 그것도 자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을 많이 나갔어요. 이 그 과제를 받고서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강 하면은 그 이종진 쌤 계신데 이게 가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고. 선생님이 강을 내가 나갔는데 강이 없더라. 지금 이건 제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그 행글라이드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네. 이거 뭐 구글에서 했던 말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매지가워라고 아버지 산소 가는 길에 그 아침 노을의 그 익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익산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강과 만경강이 있는데, 그래서 너는 뭐냐 했을 때 그 금강은 제법 이렇게 유원지화돼 있어요. 그리고 금강은 좀 충청도랑 나눠서 쓰고 있고 군산하고 나눠 쓰고 있고, 그렇지만 만경강은 지금 여기 이 그림은 그 만경강에서, 그러니까 백구 쪽에서 바라본 저기죠. 익산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익산은 만경강과 금강 사이에 어머니 자궁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동네죠. 이제 그 침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이종진 쌤하고 강에 나가서 선생님 강의 기능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대답을 생각하고 물어봤죠. 강은 그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아는데, 강의 제일 큰 기능은 배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이 강의 뚝을 만들고 나서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지만은 앞으로 그 기후 위기 속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그러시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강이 지금 전주,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은 새만금 때문에 이 강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상류는 그 완주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지금 요 TV 속에서 아저씨는 그 삼북천이 맨날 이렇게 홍수가 계속 났고 올해도 또 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는 이제 맞춰 가는데요. 저 빨간 거 두 줄이 있는데 위에 것은 남성고 교가고요. 아래의, 그러니까 삼남의 으뜸이라 만경벌역이 기름진 솜리땀 마흔이금만 남성고 교가고, 아까 이제 미륵산 나오는 건 이리고등학교 교가고요. 만경강 구비울은 호남의 들판 역사도 오래러라 마한의 더. 이건 어디 학교 교가죠? 여기 원고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이거 원광고등학교 교가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의 오래된 그 빅3 학교 교과 속에서 이런 그 만경강이 이렇게 들어있고 미륵산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내면화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한의 금마나 마한의 예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선민의식이기도 하고 우리 DNA 속에 저런 역사적인 게 있다라는 그 프라이드의 발현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만경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저 끝에 하얗게 있는 띠 1의 대수, 그 선은 새만금의 선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그 가장 그 꼭지, 그러니까 이 패널의 그 가장 저기 쪽에 익산이라는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강과 바다가 한 몸이었는데 우리는 그 강을 이렇게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 강과 관계 맺을 것인가, 그 고민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작과 이동, 이게 이제 우리 익산이 그 좋은 도시일 텐데, 저는 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빅 스피커들에게, 예를 들어서 익산의 시장님이든지 뭐 이쪽에 뭐 문화단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분할하고 해가지고, 아 저긴 김제 거야, 저긴 뭐 군산 거야, 저기는 뭐 충남 거야 그러는데, 저는 이 강을 잇는 자가 이 강의 저는 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이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주는 상류만 생각하고 군산은 하류만 생각하고 익산은 우리 이 동네만 생각하고, 그런데 익산이 그것을 이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있는 자가 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 거기다가 수변 도시 만드는 놈이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그 노을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맞춰지는데요. 소설가 김훈 양반이 이렇게 카에노래 앞두고서 자기는 이게 자전거로 만경강 달리는데, 이게 자기가 본 그 강 중에서는 최고라더라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양반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이종진 쌤이랑 함께 나가서 이렇게 그 강을 바라봤던 사진인데요. 일본 사람 그 영화 감독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분이 이렇게 그 어르신들의 대화를 가지고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노인 할머니 어르신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강에 들어갈 때, 야, 너 오줌 싸고 들어가라 그런대요. 그리고 물귀신이 안 잡아간다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강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 아름다운 강에서 놀게 해준 것에 굉장히 감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나이도 많이 먹어가고 도인들도 많고, 아까 그 보청기 광고가 막 익산역 앞에 대체로 걸리고 그러니까, 이 강이요, 만경강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대한민국의 모든 강은 카페하고 모텔하고 갈비집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만경강만큼은 그런 게 없어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오래된 늙으신 어머니 같이, 그러니까 섬진강 가면은 이렇게 막 계곡을 흐르니까 아름다운데, 여기는 유속이 아주 늦은 천천히 흘러가는 강이기 때문에 사실 강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지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지점 같은 데는 벤치 정도는 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만들지 말자는 주의인데요. 그래서 이 강이 이렇게 대체로 100번 나가면 한 6, 70번은 노을이 걸리거든요. 저녁에 가면. 이거 되게 이게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창, 영광, 백수 그쪽은 노을을 자기네 자산으로 되게 하는데, 우리도 저게 자산이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김세훈 박사님하고 함께 계속 강을 걸어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운동으로 나갔는데 이제 이동하게 됐는데, 만경강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서해바다로 나가서 저 목포까지 걸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위에 태안반도까지 이렇게 걸어갔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기 김세훈 박사님은 이렇게 숲을 좀 만들면은, 아까 이렇게 강공원 쌤이나 이정현 쌤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말로 할 수 없는 호흡기적 질환이라든가 빨래에 미치는 그런 영향 같은 거, 되게 새만금 미세먼지 같은 거 많은데, 그래서 숲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그 생각이고, 이제 김세훈 박사님 제가 그 얘기 하면은, 야 그게 어디 쉬워?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저는 문화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들의 기본 자세는 좀 허세거든요. 그래서 이 허세 속에서 이게
때와 시와 운을 얻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요. 그리고 새만금에 진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다면 한 5만 평 정도 되는 큰 절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만금에서 죽어간 묻것들, 그다음에 페리호, 뭐 혹은 단원고 학생들 그런 사람들 위로하는 그런 절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용하고 제가 친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그래서요, 선생님들 그 앞으로 이렇게 만경강에 이렇게 나가 보시게요. 그리고 해가 질 때 그렇게 해서 주인이 된다 그거보다는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장소가 익산의 만경강이고, 그리고 이 강이 올해 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